저는 5년 동안 이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앞에서 제게 미소 짓는 모습을요. 며느리, 오늘 피곤하지? 내가 설거지할게. 너는 쉬어. 그 다정한 목소리에 남편은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 엄마 참 좋으시지?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180도 바뀝니다. 아까 그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만 남습니다. 설거지 언제까지 안 할 거야? 저기 쌓인 거 다 하고 오늘 장도 봐야 하니까 빨리 움직여. 저는 그 변화를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이걸 두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어머니, 며느리 앞에서는 가장 차갑고 가혹한 시어머니. 그 극명한 차이를 5년 동안 견뎌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오해한 거 아니야?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오해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이중적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만 가면을 썼고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그 가면을 벗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와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친절했고 음식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며느리한테 참 잘하시지? 내가 엄마한테 내 얘기 많이 해서 그래. 저도 그때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쯤 지나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우면 시어머니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설거지는 왜 이렇게 대충 해? 청소 좀 제대로 하면 안 되겠니? 처음에는 그냥 조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시고 저는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이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집안일을 해? 며느리가 하는 거지 뭐.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일과 육아로 바쁘고 주말에는 시댁일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우리 집에서 좀 쉬면 안 될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보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안 가? 조금만 참아줘.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손가락으로 싱크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쌓인 거 다 해. 오늘 김장도 해야 하니까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베란다 청소도 해야 해. 저는 멈췄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도 출근해야 해요. 회사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의? 회사가 중요해. 시어머니가 중요해. 김장은 오늘 해야 한다니까. 회사 잠깐 늦게 가면 되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의에 늦었습니다. 상사에게 혼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때문에 회사 늦었어. 회의에도 늦고 상사한테 혼났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나쁜 뜻으로 그러셨겠어. 김장이 급했나 보지. 내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절대 제 편이 될 수 없다는 걸. 어머니는 항상 옳고
저는 항상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개처럼 부려먹는다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저 일하는 기계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무급 가사도우미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날짜와 시간, 상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전 7시 30분. 남편 출근 직후 시어머니가 김장을 시킴. 회사 중요 회의가 있다고 말했으나 무시당함. 결과 회의 지각, 상사에게 경고. 저는 매일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시어머니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며느리 쉬어, 남편 없으면 빨리 일해. 그 극명한 차이가 기록으로 쌓였습니다. 저는 녹음도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시어머니와 대화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이 녹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한 달 동안 기록을 모으니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의도적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완벽한 어머니, 며느리 앞에서는 가혹한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은 그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겠지. 하지만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굳어 있었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집 CCTV 알림이 와서 확인했어.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그런데 영상에는 제가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이것저것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도 닦아, 여기는 왜 이렇게 대충 했어. 빨리빨리 움직여.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퇴근한다고 전화하니까 엄마 태도가 갑자기 바뀌더라고. 며느리 고생했네. 이제 쉬어라고 하시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이랬어. 당신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돼. 나한테만 이래.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갑고 명령적인 말투,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180도 바뀌는 태도, 모든 게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휴대폰에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시어머니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대충 해서 그런 거야. 내가 가르쳐 주는 거지.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학대예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남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는 다르게 행동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했어. 내 아버지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일만 시켰지.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저에게 대물림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당하셨다고 저도 당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상처 주지 말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엄마도 아내도 저도 다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 말이 공간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부 갈등은 누구의 편을 들기보다 사실을 보는 눈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남편이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거짓말쟁이 취급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을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가 직접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며느리, 이거 내가 좋아하는 차잖아. 어제 사왔어. 어색한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상담받고 있어. 내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배우고 있어. 시간 좀 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어머니.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동안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나와 우리를 보고 웃었습니다. 엄마, 아내랑 사이좋게 지내시네요. 보기 좋아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야. 내가 영상 보여주지 않았으면 나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며느리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시간은 걸렸지만 마음의 문도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서로를 존중하려고. 그게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더 이상 긴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이중적이지 않고 저는 예전처럼 참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색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직합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말하고 미안하면 사과합니다. 그게 우리가 찾아낸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은 완벽해서 가족이 아니라는 걸.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 때 비로소 가족이 시작된다는 걸. 5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몰랐고 시어머니는 제 고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때 영상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평생 며느리한테 미움받고 살았겠지. 저도 말합니다. 저도 평생 참고 살았겠죠. 그리고 언젠가 폭발했을 거예요. 우리는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저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대답합니다. 응, 잘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다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편안한 침묵입니다.
거실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고 인정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가족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 진짜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이 그 증거입니다.